우리나라의 기후의 특징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강수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 살펴봅시다. 강수량을 나타낸 지도를 살펴보면 범례를 먼저 볼게요. 하늘색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한반도 전체에 1년 동안 오는 강수량의 평균을 나타낸 연평균 강수량 지도입니다. 하늘색이 파란색이 연할수록 강수량이 낮고 파란색이 짙을수록 강수량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북쪽이 연한색이고 남쪽은 짙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강수량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바닷가를 살펴볼까요? 남해안 지역과 동해안 지역은 색이 짙은 편이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륙 지역 안쪽은 상대적으로 연한 색이다. 즉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강수량이 많고 내륙 지역은 비해서 강수량이 적음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다음 지역별 그래프를 살펴봅시다. 북쪽에 위치해 있는 중강진,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그리고 동쪽에 있는 울릉도, 제주에 있는 서귀포의 1년간 강수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계절별로 살펴볼까요? 우선 중강진을 먼저 볼까요? 6, 7, 8월 여름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12월과 1, 2월 정도는 겨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프를 살펴보았더니 여름철에 그 강수량이 상당히 많아졌다가 겨울철로 갈수록 강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서울도 살펴봅시다. 서울은 그 정도의 차이가 훨씬 심합니다. 6, 7월, 8월에 해당하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겨울철에는 갈수록 점점 비가 강수량이 적어지지요. 가장 남쪽에 위치한 제주의 서귀포 지역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겨울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중강진 쪽은 강수량이 낮아서 그래프의 키도 낮고요. 서울은 중강진보다는 강수량이 높지요. 색이 짙어졌으니. 그러니 여름철에 오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겨울철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서귀포 지역을 볼까요? 서귀포 지역은 여름철에는 서울보다는 적게 옵니다. 300 정도, 서울은 400 정도. 그런데 겨울철을 살펴보면 그래프의 키가 줄어드는 정도가 적어요. 즉 겨울철에도 100 가까이 강수량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100에 한참 못 미치지요. 다른 지역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할 수 있고요. 서귀포 남쪽 쪽으로는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겠죠.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 강수량의 그래프의 색이 짙고요. 서울은 상대적으로 연한 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한 곳, 바로 오른쪽에 동쪽에 위치한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의 연평균 강수량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키가 어떤가요? 거의 비슷비슷하지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키가 올라갔던 그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울릉도의 강수량은 연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즉 울릉도는 1년 내내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실제로 여름철에 정말 많이 온다고 했는데 이 한반도의 지도에 여름철과 겨울철의 강수량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왼쪽은 1월 평균 강수량, 오른쪽은 8월 평균 강수량입니다. 자, 범례를 살펴보면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높고요. 연두색을 지나 노란색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낮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왼쪽은 겨울철, 오른쪽은 여름철입니다. 자, 살펴보면 북쪽보다는 남쪽이 하늘색, 파란색이 더 짙어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과 여름 상관없이 북쪽보다 남쪽이 강수량이 더 많다. 그런데 겨울과 여름을 비교해 보면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훨씬 더 파란색이 짙어지는 걸 알 수 있지요. 즉 여름철에 강수량이 훨씬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기온의 특징, 그리고 바람의 특징, 그리고 이번 시간 강수량의 특징까지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기후의 특징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우선 겨울철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두꺼운 옷을 입겠지요. 그리고 추운 날씨를 이용해서 스키나 눈썰매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요, 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얇은 옷을 입고요. 그 더운 날씨를 우리가 즐기면서 활용하면서 해수욕을 즐기기도 하지요. 그리고 강수량이 적은 봄이나 가을쯤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가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름철에 집중되는 강수량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는 홍수로 인해 집이나 밭이 물에 잠기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살펴봅시다. 갯벌이 발달해 있고요.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해안 지역에서는 소금을 만드는 염전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강수량, 비가 적게 오고 햇볕이 많은 날씨를 활용해서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얻어내는 염전이 서해안에는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1년 내내 강수량이 높고 특히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서는 눈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붕의 처마 끝에서부터 바닥에 닿는 부분까지 지프로 만든 커다란 천막 같은 이런 두툼한 것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이름이 바로 우대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울릉도의 지역 자연환경, 기후의 특징을 사용해서 기후의 특징 때문에 이러한 집의 형태가 발달했지요. 여기 보시면, 잘 살펴보시면 여기 벽, 이게 집이고요. 이게 지붕이고, 지붕 끄트머리에 벽을 하나를 더 쳤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나다니는 통로, 여기가 집의 안쪽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당처럼 여기는 마당 대신에 통로를 만들고 이 지프로 벽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바깥에서 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바람이 많고요. 비도 많이 내리는 제주도에서는 지붕이 바람에 뜯겨져서 날아가지 않도록 지붕을 밧줄로 꽁꽁 묶어둡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의 특징을 사람들의 생활에 잘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기후적 특징에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집의 모양도 생긴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땅이 낮은 지역에서는 빗물이 많이 들어차서 집이 잠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땅 높이보다도 훨씬 더 밑터를 높게 세우고 그 세운 터 위에 집을 짓는 터, 도둠 집이 많이 발달했어요. 지역이 낮은, 지대가 낮은, 땅의 높이가 낮은 지역에서는 이런 터 도둠 집도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요즘 기후의 특징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0.6도가 올랐대요. 그래서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했고요. 거의 3개월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하게 구분됐었던 우리나라도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후가 변했어요. 그래서 봄, 가을이 굉장히 짧고요.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길어졌지요. 자, 여름에는 밤이 되어도 25도씨, 섭씨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고, 여름에 집중호우, 홍수, 폭염, 태풍 같은 것들이 여름철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혹한 매우 추운 날씨, 폭설, 눈이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것들의 기상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요.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여전히 달라졌는데요. 해수욕장이나 스키장이 문을 열고 닫는 시기가 달라지고 있고요. 꽃이 예전보다 훨씬 빨리 피어서 봄꽃 축제 일정도 변합니다. 그리고 여름 철새가 날씨가 매우 더워지면서
우리나라로 여름 철새들이 오는 시기도 빨라졌고요. 그리고 남쪽 지방에서만 자라던 특산물들이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중부지방도 남쪽 지방만큼이나 더워지니까 중부지방에서도 남부지방에서의 특산물들이 잘 자라서 생산 지역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열대바다에서만 보이던 해파리떼가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바다의 온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해파리떼가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나타나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